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버 동네지킴이가 지난 10월부터 마약 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과 칼로리가 없는 제로 제품이 인기입니다. 622만 명이 받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아직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명박계 삼선 의원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습니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규모가 4.0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됩니다. 흔들림 정도인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강원, 세종, 충남, 충북에서 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오전 2시까지 지진과 관련해 신고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트위터 등 SNS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밤중 재난 문자와 동시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일 만입니다. 경찰이 아닌 유튜버가 지난 10월 이후 석 달도 안 돼 1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붙잡아 화제입니다. 유튜버 동네지킴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해당 유튜버는 마약 사범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처음에는 지인과 둘이서 직접 범죄자를 색출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검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이 알려지며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제보도 하루 평균 10건에서 15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동네지킴이가 붙잡아 경찰에 넘긴 마약사범이 나만 걸릴 수는 없다며 또 다른 투약차를 제보한 적도 있습니다. 동네지킴이는 주로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데요. 이미 지역경찰서에서는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올리는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차량 유지비와 편집자 급여 등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지출하다 보니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음지에서 다뤄지는 다른 범죄들도 계속 파헤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 차량과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등을 쫓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 목표로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올해도 식음료 업계의 제로 트렌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탄산음료 시장에서도 설탕과 칼로리를 모두 뺀 제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대표 효자 상품인 펩시 제로 슈거의 새로운 맛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맛을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올해 밀키스 제로 출시를 예고하며 칠성 사이다 제로와 탐스 등 제로 탄산음료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2016년 903억 원에서 2021년 2189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천억 원의 규모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에서도 제로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롯데칠성이 제로 슈거 소주인 세로를 내놨고 이어 하이트진로도 진로이즈백을 무가당으로 리뉴얼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류에도 열량과 영양 성분을 표기하는 주류 열량 자율 표시제가 확대 시행돼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0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인상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기존의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기존보다 5.1%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CES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내외 기업 3,200여 개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약 55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개막 후 3일간 11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CES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기업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하이얼 등 중국의 간판 기업은 참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부영 경남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져 있는 김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개막 이틀 만에 26만 명의 인파를 동원하며 흥행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화천군은 미리 신청을 받은 예약 낚시터에 일찍부터 체험객이 몰리자 개장 시간을 예정보다 30분 앞당겨 오전 8시 30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산천어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맨손잡기 행사장에는 유영하는 산천어를 잡는 체험객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